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체 경찰과 공수처는 뭘 하고 있냐며 답답하다는 비판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지켜보는 저도 무지하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라 2차 체포영장은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2차 체포영장은 1차 체포영장에 비해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 점도 달라진 상황인 겁니다. 대체 무슨 체포작전을 그렇게 오래 검토하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하기는 할 거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과 공수처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이미 대통령 경호처의 분열 조짐을 감지하고 긴밀한 휴민트를 고리로 물밑에서 경호처 간부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 그리고 설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결과로 박종준 경호처장,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을 경찰에 출석시키는 데 성공했고 다른 간부들에 대한 회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체포작전을 강행하지 않고도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될 텐데요. 어쩌면 이런 방법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물론 끝까지 남게 되는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체포작전에 들어가야 할 테지만 이미 수적 열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1000여 명의 경찰의 체포작전 시 남아있는 경호처 직원의 제압은 기정사실로 보여지는데요. 크게 충돌할 일도 무리하게 대치할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경호처 직원과 내부에서 동요하고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 거의 70%가 와해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강성 충성파 김성훈 경호처장을 따르는 내란숙의 윤석열 근접 경호처 직원 25명 정도가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30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경호처 지휘부가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의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려던 공조수사본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들의 결사항전 때문입니다. 경호처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된 김성훈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인 박종훈 전 차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인데요.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김 차장은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스타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인간띠로 결사항전에 나선 게 김 차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성훈 차장과 함께 야권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본부장 등 소위 김건희 라인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몸, 패밀리로 불린다며 윤석열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관저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25명 안팎의 경호관들을 이들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예.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연설을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건너뛴 채 총기와 실탄 지급을 논의하는 등 결사항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는데요.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요새화가 진행 중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성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 지휘 아래 경호 업무 수행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강경파 지휘부의 체포 여부가 영장 재집행 시점과 성공 여부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남은 경호처 인력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180도 달라진 오동훈 공수처장. 요즘 보여주는 모습이 놀라운데요.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2를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서울 동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재지에 있던 그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 관할에 관한 31조 그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장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다만 31조 단서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권한을 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죠. 네. 지금 동부법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군사법원에도 지금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묻는 질문은 중앙지법이 원칙적 관할 법원 아닙니까? 네, 31조 본문에는 서울중앙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 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일에 그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장님. 자, 조용히 하세요. 저 두 분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렇듯 우리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하루 이틀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만 정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은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위 상실될 것이고 거기에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대기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 하듯이 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또한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예.